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보내주신 자료, 특히 그 닥터 보즈 유튜브 채널 영상을 좀 깊게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보통 우리가 섬유질 하면 장 건강에 필수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거의 공식처럼 여겨지죠. 근데 진짜 모두에게 그럴까? 특히 요즘 많이 하시는 케톤식이나 아니면 육식 위주 식단? 이런 분들한테도 이게 맞을까 하는 의문을 던지는 내용이에요. 네, 아주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보통은 섬유질이 그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돼서 짧은 사슬 지방산, 단쇄 지방산을 만들잖아요. 네네, 부티르산 가진 거요. 맞습니다. 특히 부티료산, 이게 장세포의 주요 에너지원 역할을 한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설명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자료에서는 전혀 다른 영로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케톤체요. 네, 케톤체. 그중에서도 베타수산부티료산, BHB라고 부르는 거요. 아, BHB. 이게 그 섬유질 발효로 생기는 부티료산이랑 분자 구조가 거의 똑같다고요? 네, 거의 동일해요. 이게 핵심인데 구조가 비슷하니까 우리 몸 안에서 약간 뭐랄까 서로 역할 전환 같은 게 좀 쉬울 수 있다는 거죠. 역할 전환이요? 더 중요한 건 에너지를 어떻게 공급하냐는 건데요. 부티료산은 장 안에서 그러니까 세균이 섬유질을 먹고 만들어내서 장세포에 주잖아요. 네, 장 내부에서요? 근데 BHB는 그게 아니라 혈액을 통해서 장세포 바깥쪽에서 안으로 그러니까 혈관을 통해서 직접 전달된다는 거예요. 와, 혈액으로 직접요? 그러니까 섬유질을 안 먹어도 몸이 케톤 상태면 혈액으로 장세포가 바로 에너지를 받을 수 있다. 그렇죠. 그런 가능성을 제시하는 거죠. 야, 이건 진짜 기존 생각이랑 완전히 다른데요. 그럼 궁금한 게 장 안에 사는 미생물들은요, 섬유질 없으면 얘네들은 뭘 먹고 살죠? 다양성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바로 그 부분이 또 재밌는 지점인데 그 크로아티아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아, 그 연구요? 네, 6년 동안 육식 위주 식단을 한 사람들의 장내 미생물을 봤더니 결과가 놀라웠어요. 일반 식단하는 사람들이랑 미생물 다양성이 비슷하거나 심지어 더 높게 나왔다는 거예요. 네, 더 높게 나왔다고요. 아니, 보통 섬유질이 다양성의 핵심이라고 배우는데 그렇죠. 저도 좀 놀랐는데 이 연구 결과만 보면 꼭 섬유질만이 다양성을 결정하는 건 아닐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허허, 혹시 그 연구에서 뭐 어떤 종류의 균이 많아졌다거나 그런 질적인 변화에 대한 얘기도 있었나요? 이 자료만으로는 거기까지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건 다양성이라는 지표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할 수 있다는 거죠. 섬유질 말고도 식단에 다른 요소들이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고요. 그렇군요. 약간 다른 관점도 생각해 봐야겠네요. 아, 그리고 또 다른 포인트가 있었잖아요. 그 과민성 대장증후군, IBS나 염증성 장질환, IBD 가지신 분들 얘기요. 네, 맞아요. 이런 특정 장 문제가 있는 분들 중에는 오히려 섬유질 섭취를 줄였더니 증상이 훨씬 좋아졌다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아, 진짜요? 줄였는데 좋아진다. 네, 복통이나 뭐 더부룩함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불편감이 싹 사라졌다가 다시 섬유질 먹기 시작하면 어김없이 또 불편해지고 이런 경험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자료가 딱 짚는 게 뭐냐면 진짜 건강한 장은 불편함을 느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소화될 때마다 배 아프고 가스 차고 이걸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죠. 하긴 불편한 게 정상이 아닐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오늘 얘기한 걸 좀 정리해 볼까요? 첫째는 케톤체인 BHB가 혈액을 통해 직접 장세포에 에너지를 줄 수 있어서 어쩌면 섬유질 발효로 생기는 부티르산 역효를 일부 대신할 수도 있다. 네,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요. 둘째는 그 크로아티아 연구처럼 섬유질 섭취가 아주 적은 식단에서도 장내 미생물 다양성이 유지되거나 오히려 높아질 수도 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정 장질환 있는 분들은 섬유질 줄였을 때 오히려 편안함을 느낀다는 경험, 이게 시사하는 바가 크죠. 그러니까 섬유질 입골 무조건 장 건강. 이 공식이 모두에게 적용되는 건 아닐 수 있다. 이런 얘기네요. 그렇죠. 결국 중요한 건 내장이 편안한 상태인가, 불편함이 없는 게 건강의 중요한 신호라는 걸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들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나는 원래 소화가 좀 불편해 이렇게 그냥 넘기셨던 부분이 있다면 그 원인이 정말 뭘까?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네요. 만약에요, 정말 그 크로아티아 연구처럼 식물성 섬유질 없이도 건강한 장내 환경을 유지할 수 있다면 그럼 진짜 건강한 장을 만드는 핵심은 대체 뭘까요?
어쩌면 장건강관리법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개인에게 맞춰져야 하는 건 아닐까요? 사람마다 다 다른 거죠.